안녕하십니까. 수면연구학회와 비욘디가 함께하는 수면 이야기 시즌 3 오늘도 이어가겠습니다. 오늘은 계명대학교 동산병원의 김근태 교수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오늘 제목은 잘 잔다던 그 녀석? 네. 네, 알고 보니 환자였다. 네. 네, 이런 제목으로 얘기해 주실 거죠. 네. 네. 지금까지 이렇게 비욘디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의학 채널에서 나오시는 모든 교수님들이 아주 아카데믹하게 정도를 걸으면서 자세한 얘기를 하면서도 좀 과학적인 얘기를 하셨다면 저는 제가 또 수면무호흡 환자고 또 다수의 수면무호흡을 가진 친구들을 가진 입장에서 그래서 제가 친구로서 수면무호흡 환자를 볼 때 그리고 내 자신이 환자일 때 그리고 내가 진료를 하면서 드는 생각들을 이렇게 버무려서 오늘 얘기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진료실에서 늘 하는 설명 말고 죄송합니다. 진료실에서 늘 하는 이런 설명 말고 친구들끼리 하는 얘기 있잖아요. 그래서 예컨대 이런 거죠. 이제 시작을 하자면 제 절친이 그 수면 무호흡증이 있어요. 그래서 같이 예전에 이제 지리산으로 글램핑을 간 적이 있습니다. 글램핑. 네, 좋다. 그때까지는 이제 제 친구가 수면 무호흡증이 뭔지 모르는 상태였는데 아. 이제 사실 그때 셋이서 같이 갔어요. 셋이서 같이 가서 글램핑 캠프 앞에서 이제 이렇게 하고 저는 술을 마시지 않지만 이렇게 하고 먹고 이러다가 이제 하나 둘씩 들어가서 자기 시작하죠. 자기 시작하면 하나는 소파에서 자고 하나는 침대에서 자고 하나는 바닥에서 자고 이런 식이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이게 자려고 딱 들어가니까 잘 잔다는 그 녀석이 잘 잔다고 늘 얘기하던 그 녀석이 침대 위에서 자는데 꺽꺽거리면서 이렇게 그런 거 있잖아요. 목격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보셨다면 그렇겠지만 보셨던 분들도 있을 거고 아니면 우리 아버지 그렇다던데 혹은 그냥 방송에서 그냥 그렇다던데 뭔진 잘 모르겠다 이런 게 있을 텐데 실제로 보면은 저도 그때 보면 판독하면서 늘 생각하지만 이렇게 보면 이렇게 가서 이렇게 건드려 보잖아요. 이마 이거 죽은 거 아니야? 하면서 이렇게 건드려 보죠.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툭툭 건드면 하면서 숨 쉬고 이런 건데. 그렇죠, 맞아요. 약간 깨워줘야 되나를 고민하게 되죠. 그렇죠. 네. 아주 좀 무서운 지경이 될 수도 있고 그런 게 제 친구가 그게 있었죠. 그래서 그게 벌써 2019년 코로나 전이었어요. 그래서 해보고 이제 그날은 자죠. 그날은 잠을 자고 저 내일 살아 있겠지 하면서 자죠. 그리고 자고 이렇게 일어나서 다음 날 아침에 라면을 먹으면서 그 친구한테 얘기합니다. 야, 내가 수면 전문가인데 너 수면 무호흡증이 있다. 내 진료를 받아야 될 것 같다 하면 보통 이런 경우에 어떻게 되냐 하면 친구들이 화냅니다. 그래요? 무슨 소리냐? 난 잘 잔다. 난 아무 이상이 없다. 나는 저희 지방에서는 이제 뒷꼭대기만 되면 잔다. 탁 누우면 바로 잔다 이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면서 나는 수면의 질이 너무 좋고 수면에 아무 지장이 없고 난 병이 없다. 본인들 잘 잔다고 그렇게 자기는 잘 잔다고 주장합니다. 근데 옆에서 보면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제 본인이 잘 잔대요. 잘 잔대요 그냥. 그런 게 이제 가장 많은 우리가 목격하는 수면 무호흡증을 가진 친구들입니다. 그 친구 중에 지금 이비인후과 선생님이고 자기도 수면다원 검사실 운영하는데 친구 별명이 7초였어요. 머리만 대면 7초 이내로 잠든다고. 그럴 수 있죠. 네. 본인도 OSA가 있는 걸로 생각이 돼요. 아마 있겠지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그게 너무 이게 잠들 때까지 시간이 너무 짧으면 슬립 레이텐시. 그럴 거라고 생각이 잘 잔다는 사람이 그래서 더 이렇게 오히려 더 병이 있는 경우가 확실히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특히 누우면 바로 잔다. 그런 분들. 그리고 개인적으로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수면 무호흡이 있으니까 저는 이제 제가 제 증상을 이렇게 고찰하지 않습니까? 언제 아셨어요? 본인이 있다는 걸? 대학 교수가 되고 나서. 이걸 전공하고 나서. 네, 전공하고 나서. 배우고 나서. 내가 그거였구나. 그런 거죠. 근데 이제 저는 어떠냐 하면 제 과거를 뒤집어 보면 어떤가 하면 이게 저도 잘 자요. 저도 잘 잤거든요. 누우면 바로 탁 자고. 왜냐하면 이건 또 약간 곁다리인데 수면 위생이 저는 아주 좋아요. 그러니까 절대 잠을 잘 때 외에는 눕지 않습니다. 하루 종일 항상 서 있거나 앉아 있는데 대신 자는데 제가 느낀 저의 증상이 이거예요. 자다가 이렇게 자잖아요. 하다가 떴다가 자요. 내가 그걸 알아. 근데 어떤 예민한 분들은 자기가 코 고는 소리를 듣기도 한대요. 근데 저의 증상은 뭐였냐면 이렇게 자다가
바로 자요. 거의 바로 자요. 근데 내가 깼다는 건 알아요. 음. 근데 이 경우에 그 이제 다른 교수님들께서 학문적으로 얘기하시면 사람이 각성이 되면 수면 시에 못 느꼈던 감각을 느껴요. 예를 들어서 많은 게 이제 소변 마렵다. 아, 그죠. 그래서 어르신들은 소변이 마려워서 깨서 저 병원이 아니지. 저 화장실에 가요. 화장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근데 그게 아니고 네. 화장실을 가고 싶어서 아니지. 어르신들은 와서 진료실에서 화장실에 가려고 잠에서 깨요. 라고 말하는데 그게 아니라 수면 무호흡이 있어가지고 잠에 깨니까 화장실에 생각해 가면. 보니까 화장실 가고 싶어. 그래 갔다 오는 거죠. 이런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특히 이제 연세 드신 분들. 네, 그래서 원래 수면 무호흡이 있으면 원래 이제 교감신경이 올라가면서 야, 소변 너무 어려운 자체도- 말이잖아요. 너무 어려운 말이에요. 아, 친구들끼리 그렇게 얘기하지 아. 않아. 그죠? 친구들끼리는 어떤 친구를 사귀시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음. 친구들끼리는 나의 교감 신경이 네. 갑자기 활성화돼서 이렇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그냥 난 잘 자. 문제 없어. 그리고 또 하나 문제가 뭐냐면 아까 전에도 이제 화내는 친구 호골이라 하는 그 단어가 가지는 어감이 약간 좀- 모욕적이라고 느끼는 사람이 있나요? 그렇다니까. 아. 그게 수치스럽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일단 이름부터 호골이잖아요. 호골 이렇게 있잖아요. 그게 이름이 좋지 않아요. 그게 최근에 제가 이제 학회에서도 그런 얘기를 한번 했는데 이 이름 자체가 호골이 하며 뭔가 이렇게 투박하고 연국의 음이죠. 그런 소리 때문에 이름 자체가 세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차라리 이거를 아싸리 차라리 뭐 예를 들어서 연국의 아니지 진동 소음이 생기는 수면이기 때문에 진동 소음이 있습니다. 뭐 소음 수면이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은 좀 더 이렇게 받아들이기 좀 스무스하게 받아들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뭐 그게 이제 이름 바꿔서 환자들. 덕본 병들이 또 역사적으로 몇 가지가 있죠. 네, 부정할 수 없죠. 네. 그리고 또 제가 의사로서 이렇게 저 자신을 보면 내가 좀 더 일찍 알았더라면 이런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제가 같이 갖고 있는 병이 저는 심장병이 있거든요. 네, 심장병 중에 너무 슬퍼. 보면 이거 혈관은 그거 말고요. 이제 저는 사실 술을 평생 먹을 술을 다 이제 20대에 마셔서 아마 그것 때문일 것 잘했다고 해야 같은데 되는 걸. 네, 부정맥 심방세동이 생겨서요. 실제 심방세동이나 그러니까 심장 질환 중에서도 혈관 질환보다는 부정맥 그리고 고혈압보다는 당뇨가 좀 더 둘 다 고혈압 당뇨 둘 다겠지만 고혈압보다는 당뇨가 훨씬 입증된 정도로 이 수면 무호흡하고 관련이 있어요. 이게 위험인자라 그래요. 독립위험인자. 그러니까 다른 것도 뭐 물론 이렇게 제가 심방세동이 생긴 게 물론 수면 무호흡이 있어서가 그게 100%다 이런 얘기는 할 수 없지만 뭐 술도 먹었고 살도 쪘고 뭐 과로도 있고 그렇겠지만 이제 수면 무호흡을 좀 더 일찍 알았더라면 내 심장 건강을 위해서 나의 수명이 늘어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지금 아주 의사로서는 그런 생각이에요. 그래서 좀 더 일찍 내가 신경과 레전트 할 때 검사를 했다면 좀 더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그 검사 받으셨어요? 검사 받았죠. 네, 그 검사를 했죠. 셀프 검사. 그 뭐지? 그 수면 무호흡 지수 얼마 정도 나오셨어요? 30이 조금 넘었어요. 30. 수면 무호흡 지수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잠깐 설명 좀 해주실까요? 수면 무호흡 지수는 그래요. 여러분들 이제 수면 무호흡증 얘기하실 때 수면 무호흡 지수라고 얘기하는데 1시간에 수면 무호흡이 몇 번이냐 이게 수면 무호흡 지수입니다. 그냥 시간당 수면 무호흡의 횟수 이건데. 횟수. 근데 다 수면 센 다음에 무호흡은 실제로 단시간으로 나누는 거죠. 그렇죠. 네. 근데 수면 무호흡은 그냥 뭐 잠시 숨 멈췄어 이게 아니고 10초간 넘어가야 됩니다. 10초. 그러면 그런 수면 무호흡이 생겼을 때 내 몸에 어떤 일이 생기겠냐 하는 거를 이제 체험해 보실 수 있는데 지금 뭐 방송 보시는 분들도 지금부터 1분에 20번 정도 또는 30번 1분에 몇 번이야? 2분에 한 번이구나. 제가 30이 좀 넘었으니까 1시간에 30번 했으려고 그러면 2분에 한 번 정도를 10초 이상 숨을 멈추는 거를 1시간 동안 계속 하시면 됩니다. 깨어 있는 상태에서. 그렇죠. 그걸 계속 이렇게 이렇게 있다가 예를 들어서 뭐 텔레비전 보다가 이렇게 지금 9초예요. 지금 9초예요. 이거보다 더 길어야 돼요. 이거를 거의 뭐 2분에 한 번씩 하면 이게 중증의 수면 무호흡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게 또 제 친구한테 또 설명해 준 건데
라고 제가 판독을 하면서도 의사로서 판독을 하면 느끼는 건데 그 장현 교수님도 아마 잘 아시겠지만 자 5초 동안 숨을 안 쉬는 게 1분에 한 번 있는 사람과 그치. 몰아서 있는 30초 동안 네. 숨을 안 쉬는 게 뭐 예를 들어서 10분에 한 번 있는 사람 중에서 어느 게 더 심할까요? 라는 그런 맞아. 이제 의학적인 질문을 하게 되는데 맞아. 그건 이제 우리 같은 좀 아는 사람들 하는 거죠. 근데 진짜 그거를 약간 그런 이렇게 수치의 정의를 그렇죠. 이제 기술의 발전과 함께 재정해 나가야 될 필요는 좀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그건 이제 우리 교수들이 하는 얘기고 이제 재미있게 시청자분들한테 얘기를 하자면 제가 판독을 하고 있어요. 판독을 이렇게 한단 말입니다. 이렇게 화면을 보고 그것도 그래요. 판독도 수면 다원 검사 한 건을 판독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지금 제 실력으로 제 실력 정도면 사실 뭐 신경과 의사들 중에서는 중간 정도 할 것 같아요. 근데 제 실력으로 1시간 반에서 2시간이 걸립니다. 이렇게 왜냐하면 보통 한 8시간 자고 나간단 말이에요, 환자들이. 그러면 8시간 잔 거 이렇게 다 봐야 돼요. 우리 에포크라고 부르는데 이렇게 그 화면을 다 보면서 여기서 여기까지 수면 무호흡이 쭉 이렇게 해서 클릭하고 그게 다가 아니죠. 다리 움직임, 자세 봐야 되고 또 이거 세츄레이션 뭐라 그러지? 산소포. 산소 포화도도 봐야 되고 다 이렇게 한참 보고 다음 화면. 또 한참 보고 체크하고 뭐 이렇게 클릭하고 다음 화면. 거의 이런 속도예요. 어떻게 하면 뭐 클릭 이렇게 보고 다음 화면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 다 하고 나면 한 명 하는데 1시간 반에서 2시간 걸리는데 이거를 이제 저희는 수면 검사실이 4개인데 이거를 그날 검사한 사람을 그날 아침에 결과를 봐줄 수가 없어요. 절대 못 봐줍니다. 이거 어떻게 봐? 이거 아침에 새벽에 출근해갖고 이거를 한 사람에 2개씩 보고 이 사람들 설명해 주려면 벌써 점심시간인데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집에 가라 그러고 이제 제가 대학 교수들은 매일 진료가 있지 않죠. 그래서 남는 시간 사실 판독 시간에 판독 시컨하고 이렇게 며칠 후에 보통 한 5일에서 일주일 후에 와서 이제 설명해 주는데 이제 판독에 그만큼 공을 들인다는 얘기죠. 그렇게 해야지 한 편의 판독이 마무리됩니다. 한 땀 한 땀 다 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판독할 때 이제 비디오랑 소리를 같이 듣는단 말이에요. 판독할 때는. 그러면 이렇게 수면 무호흡이 있으면 환자 비디오를 켜서 이렇게 보면 이렇게 이런 게 들리는데 그거 할 때 이렇게 산소 포화가 뚝뚝뚝뚝뚝뚝 떨어지는 게 보여요. 그러면 막 이렇게 막 확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원래 정의상으로는 이제 우리가 그냥 이렇게 숨을 쉬면은 산소 포화도가 97, 8, 9% 나오는데 그게 막 80% 초반대로 떨어지는 사람도 있고 어떤 분들이 이제 한 30초 숨 마시면 쫙 떨어집니다. 쫙 떨어져서 막 50몇 % 찍고. 그럼 진짜 무섭지. 무섭죠. 이렇게 판독하다가 이거 죽을 것 같은데 그래서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전화하는 분들도 있어요. 판독하고 뭐 50%, 60%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전화해서 네, 홍길동님 저 계명대 동산병원 신경과의 김근태입니다. 가장 빨리 병원에 오실 수 있는 날짜 언제죠? 이렇게 이제 직접 전화 다 하세요. 다는 안 하죠. 다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그런 케이스 발견되면 보고 이건 좀 내가 이제 인간된 도리로서 이 사람을 판독만 보고 기다릴 수 없다. 이런 사람을 이제 전화해서 당장 뭐 가장 빠른 외래 오실 수 있나요? 해서 오겠다 그러면 오라 그래가지고 접수시켜가지고 이제 설명을 하고 이제 상담을 하죠. 의사 입장에서도 무시무시한 사람들이 많은데 저도 이제 보면 이제 제가 이제 80% 초반대 이렇게 쭉 떨어질 때 야 내가 생사의 갈림길에 오가는구나. 야 검사하기 잘했다. 이렇게 그것도 이렇게 이런 모양이 아니고요. 이렇게 쫙 이렇게 뭐 갖다 박다가 이렇게 숨쉬면 이렇게 쫙 올라오거든요. 이렇게 소투스 쉐입이죠. 톱니바퀴 모양. 톱니가 아니지 그 모양. 톱 모양으로 톱날 모양으로 이렇게 쫙 떨어지다가 치솟고 쫙 떨어지다 치솟고 그러면 검사를 좀 더 일찍 했어야 됐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이제 이게 친구로서 봤을 때 이제 내가 병이 있을 때 그리고 이제 내가 판독할 때 환자 볼 때 이런 이제 3개의 이제 비율을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질문 몇 개 봤죠? 그럴까요? 네. 오영도님 남편 만 63세가 수면 무호흡증을 20년째 있는데 치료를 안 받아서 걱정이에요라고 말씀 주셨네요.
주변 사람들 설득하는 게 참 그러니까 어려운 이게 일이죠. 특징이라니까요. 네. 이게 그 본인은 괜찮대요. 확실히 그럴 거예요. 100% 그럴 거예요. 본인은 괜찮다 그래요. 난 잘 잔다 그러고 괜찮다 그러고 난 괜찮다 뭐 아무 이상 없다 이러는데 이제 옆에서 보면 어우 막 이러잖아요. 저도 외래 자녀분들이나 이렇게 배우자분이 데려오시는 경우도 되게 많죠. 그럴 수밖에 없죠. 그래서 아까 선생님 그 친구분 어떻게 설득하셨어요? 아까 얘기하셨던. 욕을 했는데 여기서 할 수 없잖아요. 아 그렇군요. 야, 이 녀석아. 네. 그냥 네가 지금 가정이 있는데 네 자식들, 네 아이들은 어떡할 거냐? 오래 살아야겠지 않느냐? 네가 와서 병이 있다는 거에 나의 손목을 걸겠다. 정말 손목 걸었어요. 그렇게 친구들끼리 그래 얘기하죠. 그렇게 이렇게 강력히 얘기하지 않으면 약간 내기식으로 얘기하지 않으면 그냥 부정해요. 근데 우리 알잖아요. 부정, 분노, 타협, 우울, 수용 이렇게 오잖아요. 난 아니다. 이러다가 부정, 분노잖아. 화내죠. 라고 타협은 내가 뭘 하면은 내가 병이 없어지겠지. 혹은 뭐 내가 착하게 살면 좋아지지 않을까. 뭐 내가 좀 오늘 밥 한 공기를 반 공기만 먹으면 좋아지지 않을까. 뭐 그런 이제 생각들. 그러다가 내가 병이 있어 우울. 그러고 이제 수용하면 이제 저처럼 이제 나와서 재밌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수용 상태. 저는 사실 제가 이거 전공이고 잠깐 근데 저걸 해결해 줘야죠. 해결해 어떻게 어떻게 설득했냐. 설득할 거냐. 아니요 지금 걱정이라잖아요. 걱정이다. 저 한 문장에 여러 가지가 들어있는데 수면무호흡증이 20년째 있대요. 그러면 저 오영도님이 오영도님의 남편이시겠죠. 네. 오영도님의 어쨌든 남편. 네. 저분은 지금 20년 전부터 수면무호흡증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사실 우리나라에서 수면무호흡증이 알려진 게 20년이 안 되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수면다원검사가 급여된 게 2018년입니다. 저분은 일찍 안 거예요. 일찍부터 깨달아서 이제 남편에게 권했는데 치료를 안 받아서 걱정이라는 거는 이제 남편이 부정 단계에 있는 거죠. 그렇네요. 부정. 20년째. 그렇죠. 20년째 부정 단계죠. 그러니까 몰라서 그럴 수도 있고 이제 못 받아들였어 그럴 수 있고 만 63세면 아직 은퇴 나이 그래서 직업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그렇죠. 아직 일이 바빠서 그냥 차일피일 미루다가 이렇게 왔을 수도 있는데 그죠. 20년 전이면 43세였을 테니까. 만약에 저런 경우는 저 같으면 만약 남편분이 수면다원검사의 급여 조건이 되면 수면무호흡증을 검진 삼아 한번 하시라고 얘기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실제로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남편하고 아버지하고 근데 저는 이제 자는 모습을 두 사람을 다 보니까 이 사람들 분명히 있는데 말 안 듣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근데 잡아다가 둘을 모든 병원에서 할 수 있는 검사를 다 돌리고 그중에 이제 수면다원 검사 껴놓은 거죠. 그래서 자 이거 봐라 안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했더니 좀 그렇죠. 그리고 제가 저희 센터에서 이제 환자들을 진료할 때 저희 센터에서 하는 게 어떤 분들은 자기 자는 비디오를 보여주고요. 어떤 분들은 자기 자는 비디오를 안 보여줘요. 보여주는 게 그러니까 반드시 해야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설명을 하고 약간 이렇게 뭐랄까나 이렇게 우리끼리 얘기지만 스멜이 있잖아요. 이 사람 말 안 들을 거야. 아직 부정 단계다. 이 사람 부정 단계다. 자기는 괜찮다. 이렇게 하는 분들은 저희가 검사실로 보내가지고 일종의 서비스죠. 자기 자는 모습을 보여줘요. 그러면 이렇게 이렇게 보여주면 옆에서 이렇게 이렇게 돼요. 그러면서 좋은 방법이네요. 좋은 방법일지는 이제 데이터가 나와봐야 알죠. 연구 중인데.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과학자니까 입증해야 되잖아요. 그래도 되게 왜냐하면 이게 그러니까 양하게 쓰셔야 한다 이런 거를 외래에서 설득하는 것도 굉장히 큰 일인데 보여드리는 건 저는 되게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저는 좋은 방법이죠. 처음에 시작은 이제 제가 아무리 얘기해도 자기는 잘 잔다고 자꾸 주장하니까 아니 아니라니까요. 내가 봤다니까 이러면 자기 눈으로 안 보면 못 믿겠대. 자기 눈으로 안 보면 못 믿겠대. 그러니까 그럼 보시죠. 해가지고 이제 가서 비디오를 보는데 이제 자는데 막 이렇게 가자 이게 파라독시칼 무브먼트가 생기잖아요. 하는 걸 보더니 이제 하겠습니다. 그래서 치료를 받는 그런 게 있죠. 그래서 실제 내가 얼마나 아느냐 그리고 현대의학을 얼마나 신뢰하느냐의 이런 일종의 마음가짐이라 그래야 되나 그런 게 환자들한테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요. 판독하는 저야 뭐 이렇게 판독하면서 뭐 무섭고 이런 게 있는데
그것도 판독하다 보면 이제 처음에 얘기했잖아요. 제가 이제 전화해서 내가 인간된 도리로 빨리 오시도록 해드리겠다. 이게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 정도면 본인도 얼마나 겁이 날까. 내가 내 모습을 보면서 나도 후회했는데 그런 생각을 좀 했죠. 그래요. 진짜 좋은 그게 항상 되게 허들이잖아요. 이 기계를 쓰게 하는 것까지 약간 우리한테 돌아오는 게 하나도 없는데 약간 뭐 파는 것처럼 되고 이러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제가 환자가 되기 전에는 제가 환자들을 이해하는 줄 알았습니다. 정말로. 예, 제가 막 의과대학에서 배우잖아요. 뭐 환자를 먼저 생각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그 전에는 그래 내가 환자들 위해서 이렇게 생각하지만 제가 심장병을 진단받고 시술을 받고 재발하고 양압기 쓰고 이렇게 이제 그 검사하고 양압기 쓰고 이러기 전에는 정말로 저는 제가 환자들을 이해하는 줄 착각하고 있었어요. 그 옆에 여기 오영도님 부인 되시는 분이 이제 보면 무서우시겠지만 이게 병을 진단받는다는 그 마음을 이해 못하실 수도 있겠지. 뭐 하여튼 그래요. 저는 이해합니다. 근데 정말로 이제 딸 아드님들이 아버님 어머님들 좀 나이 드신 분들 50대 이상은 사실 남자 치고 50대 이상이면 거의 다 이거 있잖아요. 그렇죠. 이따가 봐야지. 검진으로도 해야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환자분들을 뵐 때 제일 설득하기 힘든 게 이제 약간 연세가 있으신 어머님들이 진짜 설득이 힘들어요. 그러니까는 그건 다른 영역이죠. 그러니까 저는 아들이라서. 그러니까 엄마랑 얘기 안 해요. 아니 그러니까 나이 여자 어르신들. 그러니까, 그렇죠. 여자 어르신들이 환자분으로 오셨을 때가 오히려 네. 남자분들은 대체로 배우자분한테 이끌려서 오시기 때문에 그렇죠. 배우자분이 없어 같이 설득을 해주시거든요. 근데 이제 뭐라 그러는 거죠. 막 이제 혼내죠. 그렇게 같이 혼내주시고 이거 해야 된다 그러면 같이 해야 된다 이렇게 해주시는데 어머님들은 일단은 그런 게 잘 안 먹히고 병원에 오는 것 자체가 그쵸 그거를 되게 힘들어하시고 그리고 부부가 둘이 자면 보통 이제 여성분들은 이렇게 남편 얼굴을 이렇게 물끄러미 바라보기도 한다던데 남자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냥 이렇게 관심 없죠 옆에. 그냥 내가 졸리는데. 그리고 더 안 되는 게 그러니까 이게 아무래도 여자가 그 수명이 길다 보니까 혼자 주무시는 분들이 그거 많아요. 크리티컬하죠. 요새 그 각방 쓰는 분들이 나이가 들면서 늘어나니까 잘 때 코 골아요 물어보면 몰라요. 몰라. 심지어 그 RBD 그러니까 그 뭐지 램수면 행동장에도 몰라. 한참 다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다른 방에 우리 사실 다른 방에 자는데 막 다른 방에서 막 무슨 소리가 들려서 쫓아가 보면 그러니까 쫓아가 뭐야 달려가 보면 막 뭐 헛소리를 하고 있어요. 뭐 아니면 뭐 막 그러고 있어 이런 건데 굉장히 많이 진행될 때까지 모르시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개념적으로 이제 의사 입장에서는 이제 환자들한테 얘기할 때 뭐 이런 증상이 있고 증상 있고 이래 하는데 증상이 수면 무호흡 중에 가장 흔한 증상은 무증상입니다. 무증상 증상이 없는 거죠. 왜냐하면 발견되기가 쉽지가 않고 본인은 괜찮다 그러고 그래 무증상이 제일 흔해요. 근데 이제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게 누가 검사를 해야겠느냐? 내가 검사를 받을까요? 우리 부모님 검사 받게 할까요? 라고 얘기하려 그러면 그게 우리 인터넷에서 잘 찾아볼 수 있는 수면다원 검사의 급여 제도에 이제 급여 조건에 합당하면 검사를 받는 게 좋죠. 급여 뭐 있죠? 고혈압, 당뇨, 비만이 BMI가 30이었나? 뭐 하여튼 몰라. 하여튼 그거랑 뇌졸중, 심장질환 이렇게 있으면 그거 중에 한 개라도 있으면 검진의 차원에서 받으시는 게 확실한 이득이 있습니다. 저는 보통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저희 병원에 예를 들어서 뭐 심장내과 그리고 옆에가 아니지. 저희는 그 뇌졸중 센터는 따로 있어서 옆인데 옆집에 그 뇌졸중 센터 그리고 당뇨 보는 내분비내과 그렇죠. 내분비내과. 한글이 어렵네요. 제가 지난 1년 동안 캘리포니아에 살다 와서. 부러워요. 네. 그래서 그 고혈압, 당뇨, 뇌졸중 그리고 심장 질환이 있는 분들은 검진의 차원에서 수면 다원 검사를 하시는 게 뭐 물론 해가지고 뭐 이상이 없다 그러면 그냥 집에 가시면 되고요. 이제 무슨 이상이 있다 하면 이제 치료를 양압기를 사용하면서 치료하는 게 확실한 이득이 있다. 특히 이제 부정맥 그리고 당뇨 같은 경우는 다른 여러 질환들보다도 확실한
뭐 다른 것도 확실하지만 부정맥이랑 당뇨는 그보다도 더 깊은 상관관계가 반복해서 모든 연구에서 입증돼 있기 때문에 검사를 받으시는 게 확실한 일이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랑 남편도 양학기 딱 채워놓으니까 음. 혈압이 둘 다 조절이 잘 안 됐었거든요. 네. 근데 약을 한두 가지씩 다 뺐어요. 그렇죠. 네. 약 1개 정도. 저는 이거는 이제 입증된 건 아니지만 저희 느낌상 수면 무호흡이 중등도 이상으로 중간 정도 이상으로 있던 분들이 양압기를 사용하면 혈압약 하나 정도가 빠지는 것 같아요. 네. 하나 정도. 거의 저도 지금 130 초반 이렇게 치다가 양압기 사용하면 110 중간 뭐 그 정도. 네. 그 정도. 네, 그렇게 되죠. 다른 질문 하나 받아볼까요? 아, 네. 네. 질문 환영합니다. 그 스노쿨링님 질문 한번 받아볼까요? 수면 중 자주 깨고 피로감이 남아 있습니다. 수면 무호흡이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코골이가 있으면 수면 무호흡이 무조건 있는 건가요? 아까 좋은 질문입니다. 네. 네. 이 두 줄의 이제 질문에 네. 여러 가지 의학적, 철학적 질문이 철학적. 네. 있죠. 수면 중 자주 깨고 피로감이 남아 있습니다. 증상이잖아요. 네, 저런 거 일으키는 게 아주 여러 가지가 있죠. 저도 막 환자들이 걱정될 때는 수면 중에 자주 깨고 막 어떤 환자는 꿈에 나와요. 네, 그러면 자주 깨고 피로감이 남아 있고 이런데. 그러니까 제 말은 아까 얘기했듯이 무증상부터 심한 병을 일으키는 것까지 이 수면 무호흡증의 증상은 다양합니다. 그래서 이건 좀 이따 다시 설명드릴 거고. 수면 무호흡이 있는지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검사를 하면 알지 이제. 계속 얘기하고 있잖아요. 수면 무호흡이 있는지는 어떻게 알 수 있는지 가장 확실한 방법은 검사를 받는 겁니다. 네, 그래도 자각 증상 몇 개만 좀 아까 얘기했잖아. 입마름 같은 거. 입마름은 뭐 네. 그럴 수도 있는데 네. 그 예민한 분들 아까 얘기했듯이 이렇게 자다가 이거 지금 수면 중 자주 깬다 그러잖아요. 네, 저게 증상일 수 있고 어떻게 알 수 있는지는 관찰하면 알 수 있습니다. 알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어떤 수면 무호흡이 있는지는 잘 관찰하면 알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면 무호흡증의 타입 중에서 이렇게 꺽꺽거리는 폐쇄성 수면 무호흡도 있지만 그냥 다른 어떤 병 때문에 스스로 숨을 참는 게 있어요. 이렇게 이게 아니고 이렇게 참아요. 그럼 소리가 안 나고 그냥 잠깐 숨 참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알 수가 없고 저건 검사를 해야 알죠. 그래서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특히 그 5가지 질환 그 급여 기준에 해당되는 분들은 검사를 그냥 무조건 받으시는 게 좋고요. 수면 무호흡이 있는지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알 수 있는데 그냥 집에서 이게 대답을 하면 문제가 뭐냐면 제가 이런 게 있으면 의심돼요라고 얘기하면 그런 거 없는데 이러면서 안 온단 말이에요. 그렇죠,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가장 흔한 증상은 무증상입니다. 그래. 코골이가 있으면 수면 무호흡이 무조건 있는 건가요?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까 얘기했듯이 코골이까지만 있는 사람도 있으니까. 그리고 코골이가 있고 코골이 하니까 좀 그런데 소음이 계속 있고 잘 때 소음이 계속 있고 수면 중에 숨이 멈추는 게 있더라도 9초씩 계속 멈추면 수면 무호흡이 없죠. 아, 그러네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5초 안 쉬다가 쉬고 5초 안 쉬다 쉬고 그러면 검사는 정상이에요. 그렇게 나올 수 있죠. 9초까지 정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대부분은 뭐 이제 그 다른 그 저호흡 이런 기준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카운팅이 안 되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렇죠. 수면 무호흡이 무조건 있는 건가요? 차라리 그게 저보다 남성이 50세 이상이 되면 여성이 폐경 후에 수면 무호흡의 위험성이 급격히 증가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병원에 가서 이제 의사 선생님들이랑 대화할 때 아니지 이런 TV나 이런 유튜브에서 컨텐츠를 보더라도 어떻게 할 수 있습니다 하면 예를 들어서 수면 무호흡증이 있으면 심장 질환이 생길 수 있습니다라고 말하면 일반적인 사람들을 받아들일 때 수면 무호흡증이 있으면 심장 질환이 생겨요 이렇게 받아들이시는데 그게 아니고 위험인자죠. 독립적인 위험인자. 딴 거 아무것도 없어도 이것만 있어도 병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 말이기 때문에 수면 무호흡증이 있으면 다른 여러 가지 질환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약간 코골이가 수면 무호흡으로 가는 전 단계 정도에서 소리만 나고 완전히 이렇게 다치는 것까지는 안 가면 그렇죠. 네, 그렇게 이해해야 되죠. 코골이가 있으면 그러니까 수면 중에
흡기할 때, 숨을 들이쉴 때 소음이 있으면 수면무호흡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하죠. 그쵸, 그렇게 표현하는 게 음. 과학적인 표현인데, 음. 근데 이제 우리가 친구들한테 얘기했듯이, 가족들한테 얘기하듯이 하면, 그냥 가서 검사해. 그냥 검사해. 아무것도 안 나면 좋고, 그쵸. 네. 보험, 그러니까 급여도 되는데, 그럼 검사하고, 이제 보고 옆에서 이제 가족이나 이제 그것도 그 친한 친구 절친 아니면 권유하기도 힘들어요. 막 하면 화내고 뭐 어디 동호회 갔는데 수면 무호흡이 있으신 것 같아요라면 약간 뭔가 이렇게 얘기할 때도 그렇잖아요. 이렇게 여럿이 있는 자리에서 자네는 수면 무호흡이 있는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기 좀 그렇잖아요. 이렇게 은근히 가서 사실 내가 봤는데 네가 수면 무호흡이 있을 것 같아. 이렇게 좀 남들 안 보는 데서 은근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게 네. 좀 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분노를 예상해서 조용히 말하는 거랄까 약간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끼는 사람이라면 내가 아끼는 사람이 옆에 봤는데 뭐 자다가 이러고 있으면 병원에 가야죠.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 이게. 이게 아무 의미 없어 이거. 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지. 다른 이렇게 교수님도 나오셔갖고 자 이렇게 검사를 해야 되고 과학적으로 몇 %가 됐고 뭐 몇 년도 무슨 논문에서 그럼 우리끼리는 참 그래, 우리끼리 보면 정말 고명하신 교수님들 나오셔가지고 진짜 알찬 강의를 하시는데 대학교 강의 같은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면 제가 보면 와 진짜 막 대단하신 교수님이 나오셔가지고 정말 와 저렇게 알찬 강의를 저렇게 명쾌하게 하다니 이렇게 얘기하는데 친구들끼리 얘기하면 그렇게 얘기 안 하죠. 그냥 그냥 가서 검사해. 야 검사해. 그게 다예요. 이것도 그래요. 검사하셔야죠. 스노클링님. 스노클링 네 검사 수면 무호흡을 치료하시면 스노클링도 더 오래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이게 있으면 그렇다는 건 아닌데 제가 그냥 수면 무호흡 환자들을 주변에서 이렇게 보면 이렇게 약간 기관지가 예민하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잘 때 자기도 모르게 입을 벌리고 자는 시간이 많으니까 후투나 이런 데가 항상 좀 말라 있고 그렇죠. 그래서 작은 어떤 자극에도 되게 예민해서 자기는 기관지가 예민하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는 그렇죠. 분들이 많더라고요. 부정하죠. 네. 자기는 비염이 있대요. 그러니까요. 나도 비염이 있는데. 그래 저도 비염이 있어요. 아, 네. 만성 축하드립니다. 비염. 그렇죠. 네. 근데 검사를 하셔야 되죠. 이게 자 우리 고혈압 얘기를 해봅시다. 고혈압이 네. 1950년대 한국 전쟁 때 그리고 한 60년대까지만 해도 고혈압이라는 개념이 없었어요. 의학적으로 그랬어요. 맞아요. 네. 혈압이 높으면 좋다고 생각하던 시절이 있었어요. 원래 네. 나이가 들면 혈압이 200을 칩니다. 이래요. 네. 그래서 제가 그 교수가 되고 나서 이제 다른 것 때문에 이제 문헌을 막 탐색하다가 이제 뭐 아주 강력한 예로 이제 미국의 그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 거기 이제 돌아가신 그 원인이 뇌출혈 그러니까 뇌혈관 질환이죠. 근데 그분이 그러니까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을 진료했던 그러니까 대통령 담당 의사 대통령 주치 대통령 주치 어이가 우리 다 어이라 그러잖아요. 네. 어이가 자기 비망록 이게 메모를 이렇게 한 거를 70년대가 80년대 돼서 이렇게 논문을 냈어요. 근데 그 내용을 보면 자기가 처음에 루즈벨트 대통령을 만났을 때 얼굴이 회색이었대요. 회색이고 숨을 이렇게 쉬면서 이렇게 담배를 막 핀 거지. 그리고 이제 혈압을 재보니까 막 180, 190이래요. 그리고 한국 전쟁 후에 이제 얄타 회담 하잖아요. 그 유명한 이제 그 누가 나올지 까먹었다. 하여튼 얄타 회담 거기 갈 때는 혈압이 200을 넘었어요. 그런데 그때 몇 살이었는데요? 난 모르죠. 나이는 몰라요. 그 사선에 성공하고 사선. 한국 전쟁 후에 아니 2차 대전 후에 얄타 회담이죠. 얄타 회담을 가가지고 그 소비에트 연방하고 처칠 누구야? 스탈린, 처칠 그 루즈벨트 빅3잖아요. 안 중요해. 하여튼 그 나이 때까지 혈압이 200이던데 미국 대통령이 치료를 안 받은 거예요. 그러고 몇 년 있다가 이게 터져가지고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1950년대까지만 해도 미국 대통령도 혈압이 200을 치는데 치료를 안 받았어요. 근데 지금 봐요. 그 주변에 뭐 아버지 어머니들 뭐 아니면 우리 나이 때도 이제 혈압 생기니까
건강검진했는데 혈압이 150이래. 그럼 뭐라 그래요? 야, 그거 그냥 놔두면 너 그거 터진다. 뭐 친구들끼리는 야, 니 일찍 간다. 빨리 약 먹어라. 의사들끼리는 혈압이 180인데 나 괜찮아. 이렇게 하면 이 사람 이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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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저러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죠. 네. 근데 그게 이제 과학이 발전하면서 이제 과학이 발전해서 입증하는 거죠. 혈압이 얼마 정도가 150이 넘는 사람과 넘지 않는 사람을 비교했을 때 넘는 사람이 너무나 병이 많다. 뭐 병이 재발한다. 일찍 죽는다.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제가 어디서 봤는데 그거를 입증하는 과정을 보험사가 했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뭐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의사들은 처음엔 오히려 고혈압 나이 들면 생기는 거고 오히려 약간 높아져야 되고 일하기 싫어서 그런 거야. 그랬으니까 어쨌든 환자가 늘면 그랬는데 일을 해야 이제 돼. 데이터를 갖고 나중에 네. 보니까 맞아서 그때부터 열심히 이제 그렇죠. 치료를 데이터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그것도 처음에는 뭐 180이었다가 이제 150 밑으로 떨어뜨려야 된다. 140 밑으로 떨어뜨려야 된다. 이게 계속 낮아지잖아요. 왜냐하면 낮으면 더 좋으니까. 그렇다고 이제 뭐 나중에 고혈압 하시는 교수님들이나 뭐 다른 유튜브 콘텐츠를 보면 다 나오겠지만 지금은 130까지 내려온 상태죠. 사실상. 그렇죠. 사실상 130이죠. 근데 똑같아요. 1980년대 뭐 아니지 우리나라로 치면 2018년이 되기 전에는 수면 다원 검사 자체가 급여가 안 됐죠. 근데 그 후로는 급여가 됐잖아요. 왜냐하면은 검사를 해서 병 있는 사람을 진단을 하고 치료를 하면은 너무나 많은 의학적 혜택이 있기 때문에 안 할 이유가 없다. 맞아요. 입증이 된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난 괜찮아. 뭐 이러고 있으면 왜 저러지? 이렇게 생각하죠. 그리고 사실 이제 저희 트레이닝 받을 때 막 수련 받을 때 그때만 해도 이제 보험이 안 됐으니까 환자분들한테 권유를 하려면 이게 막 대학병원급에서 하려면 막 100만 원짜리 검사였는데 이제는 급여 안으로 들어오면서 가격이 많이 낮아져서 환자분들 부담도 사실 많이 적어졌긴 하거든요. 환자마다 다르겠지만 부담은 사실 주관적인 거기 때문에. 그쵸. 네. 그래도 100만 원이던 게 10만 원 됐으니까. 그렇죠. 근데 네. 우리가 항상 강조하는 거는 이제 부담이냐 아니냐 이게 아니고 이걸 했을 때 내가 얼마나 이득을 가져갈 것이냐. 그쵸. 투자할 가치가 있냐. 이거 요새 이제 투자의 세상이잖아요. 이제 내가 이걸 위해서 10만 원 투자하겠다. 그럴 만한 가치가 있다는 거죠. 그게 이제 수면 다원 검사. 네, 진짜 충분히 가치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검사를 해서 양압기를 해서 이제 양압기도 어느 정도 이제 비용이 지출되지만 약값이 또 아까 고혈압 약 빠지면서 약보다 싸요. 내가 네. 심장약 먹는데 약보다 싸요. 그렇다고 합니다. 네, 약보다 쌉니다. 정말이에요. 제가 약을 네. 많이 먹어서 비싸긴 하지만 너무 네, 슬퍼. 이 정도 되면 이제 수용이죠. 네. 심장병이 있고 그렇군요. 양압기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무수면 무호흡을 본인이 잘못 느낄 수가 있나요? 김숙자님. 그렇습니다. 네. 반복해서 말하지만 가장 제일 흔한 증상은 무증상입니다. 네. 그래서 자기는 괜찮대요. 그럼 네. 무증상이죠. 가장 흔한 증상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비만 얘기 좀 해볼까요? 비만. 네. 저 영원히 말씀하셨죠. 공부와 다이어트는 평생 하는 거다. 그렇게 말씀하셨군요. 네, 그런 말씀하신 적 있습니다. 나는 앞에 얘기를 들으면서 뒤쪽에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다. 약간 이렇게 나올 줄 알았는데. 공부와 다이어트는 평생 하는 거다. 평생 하는 거다. 지난주에도 좋은 말씀입니다. 내가 이과대학 네. 교수인데 출근할 때 이제 근태야 차 조심하고 공부 열심히 해라. 참 철학적인지. 아까 전에 근데 그 앞에 뭐였지? 내가 여러 가지 이야기 해드린다 한 거. 잠깐 좀 이따 얘기 드릴게요. 그렇지. 그 처음에 받았던 질문 뭔가 제가 빠뜨린 것 같은데 다시 볼 수 있나요 그거? 제일 첫 질문이야. 네, 제일 첫 질문. 네. 위로 이렇게 올리실 수 있는. 스노클링님보다 위에 있었어요. 아니요 이거 위에 있었어요. 그 중간에 지운 거거든요. 질문 받으면서 이거. 20년째인데 이거 다음이었는데. 네. 질문이 엄청 많네요. 저 다 해드리고 싶은데. 그러게요. 네. 근데 솔직히 재미없는 질문도 있어요. 뭐였지? 수면 중 자주 깨고 피로감이 계속 남아 있습니다. 네. 저게 제가 철학적이라고 얘기 드렸죠. 왜냐하면 저기서 이제 수면에 문제가 있다 하는 걸 자각하는 거잖아요. 저게 수면 무호흡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수면 질환에서 느낄 수 있는 거라서 저거는 엄청 이렇게 자세히 물어봐야 돼요. 수면 중 자주 깨는 것 자체가 저게 이제 기간 3개월 넘어가고
피로감 있고 낮 시간에 지장 있고 그러면 저 자체가 그냥 불면증이죠. 좀 자주 깨는 거. 왜냐하면 불면증이 못 자는 것도 불면증이지만 자주 깨는 것도 불면증이에요. 그리고 자주 깨는 이유도 중요해요. 자주 깨는 게 뭐 수면 위생이 좋지 않다. 너무 밝은 데서 잔다. 시끄러운 데서 게임 PC방에서 잔다. 이러면 자주 깨겠죠, 당연히. 그리고 저처럼 이제 환자가 꿈에 나온다. 네, 자주 깨는 거죠. 스트레스. 네, 그런 게 있을 수 있고 피로감. 우리 다 필요하지. 다 피곤하지 않나요? 전 피곤한데요. 네, 저도. 인생은 피곤한 겁니다. 네. 피로감은 계속 남아 있죠. 그래서 가끔씩 환자들이 저는 수면무호흡 치료를 하는데 왜 아직도 피곤하나요? 그러면 아주 철학적인 질문이죠. 왜 필요할까요? 엄숙해지는 질문입니다. 필요합니다. 사실 요새 여러분들 다들 아시겠지만 의료 사태, 의료 공백 이것 때문에 저 같은 대학 교수들은 정말 필요합니다. 왜 필요가 남아 있느냐 하면 저는 일을 계속하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결론은 이제 검사를 하십시오. 의사를 만나십시오. 우리나라처럼 의료비가 싸고 전국 어디서든 10분 차 타고 10분 이내에 의사를 만날 수 있는 곳은 그런 나라는 없습니다. 네. 발전된 의료 혜택과 발전된 과학 혜택을 받으십시오. 무슨 철학적인 얘기. 철학적인 얘기죠. 네. 루즈벨트도 그냥 그렇게 갔어요. 그 사람이 만약에 고혈압 치료를 받았다면 우리나라가 그렇잖아요. 우리나라가 대표적으로 그 1990년대 들면서 교통사고에서 이제 안전벨트 매는 거랑 고혈압 사업에서 상당히 성공하면서 이제 이거는 이제 국민보건과 이런 정책에 관련된 건데 찾아보면 그 교통사고에 대해서 안전벨트 매는 거 그리고 그러니까 저거 고혈압 사업에 성공하면서 상당히 그 사람들의 건강의 질이 올라갔어요. 안전벨트 매면서 이렇게 사망 건수 완전히 줄어들었고 그리고 고혈압 사업하면서 뇌출혈이 완전히 줄어들었고 이제 다른 심장 질환의 유병률도 엄청 낮아졌기 때문에 이제 발전된 제도와 과학의 혜택을 받고 있는 거죠 우리 국민들이. 근데 이것도 똑같습니다. 그래요. 다른 질문 하나 받아볼까요? 질문이 많지만 좀 더 밑에 내려보죠. 스노클링 말고. 하나 골라보시죠. 네. 아니요, 안 했어요. 그거 수면무호흡증 겪고 있는데. 감자칩 매니아님. 체중 감량에 도움이 된다. 네, 도움이 됩니다. 저것도 이제 설명하자면 여러 가지. 그래요. 이걸 설명하면 다른 분들은 나오셔서 이제 네, 체중 감량에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이거 잘 읽어보세요. 이미 진단받았어요. 그죠? 진단을 이미 받아서 수면무호흡증이 있는 분이에요. 그렇다면은 시간당 수면무호흡 지수가 5회 이상이고 그리고 체중 감량에 도움이 된다 합니다. 도움이 되죠. 이거 표현이 좀 이렇게 좀 솔직히 저는 이거 무책임한 표현이라고 봐요. 도움이 되거든요. 된다. 네, 다 도움이 되죠. 도움이 다 돼요. 무조건 도움이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체중 감량에 도움이 되고요. 운동하시는 건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가족들과 잘 지내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뭐 이런 식이에요. 도움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로 해결이 되나? 이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체중 감량에 도움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디테일하게 물어보시죠. 어느 정도 체중을 줄여야 효과가 있을까요? 알 수가 없습니다.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수면무호흡증이 발생하는데 여러 가지 요소가 작용해요. 예를 들어서 비만은 그 중에 하나예요. 여기가 동양인이 서양인에 비해서 목이 약간 짧고 턱이 작잖아요. 그래서 수면무호흡에 좀 더 취약합니다. 그게 위험 요소가 되죠. 위험 요소가 돼요. 체중이 위험 요소가 돼요. 그리고 나이가 들면서 이거 기도의 이 지름을 유지시키는 신경의 이 민감도가 떨어집니다. 그럼 나이도 위험인자예요. 그럼 이 모든 위험인자를 개선시키면 수면무호흡증을 확실히 개선시킬 수 있을 텐데 그 많은 위험인자 중에서 체중은 그 중에 하나예요. 그렇다면 체중을 얼마나 줄여야 효과가 있을지는 모릅니다. 그죠? 근데 확실한 건 체중을 줄이면 수면무호흡증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만성질환, 혈압도 그렇고 당뇨의 위험도 그렇고 여러 가지
질환의 위험도를 낮출 수 있으니 정상 체중까지 줄이는 게 필요하겠죠. 그래서 체중 감량은 언제나 거의 모든 질환에서 추천됩니다. 데이터가 있었던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 뭐 몇 킬로 줄이면 얼마 줄고. 근데 이런 우리는 연구. 데이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네. 그죠? 우리 아, 친구들하고 네. 얘기할 때, 우리 음. 아버지 엄마한테 얘기할 때, 네. 진짜 우리끼리 얘기할 때 얘기니까 뭐 데이터 중요하죠. 근데 방금 얘기했듯이 체중 감량이 도움이 됩니다. 어느 정도 체중을 줄일까요? 제 고등학교 동기 중에서 헬스 트레이너가 있는데 운동이라 하는 거는 정말로 예, 바지에 실수를 할 정도로 열심히 해야지 운동이랍니다. 그러고 아니면 운동 아니래요. 그 왜 저 50대 60대 어머니들 아버님들 보면 운동하라 그러면 저 어제 만보 걸었어요. 근데 그거는 만보 걸었어요는 그냥 일상생활 하시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게 이런 거죠. 혈압당 있으신 분이 진료실 와서 운동 좀 하시죠 하면 예 저는 일상생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운동이 아니고 엄청 열심히 해야 돼요. 체중도 그래요. 체중을 줄여야 효과가 당연히 있기 때문에 거의 모든 종류의 병에서 체중 감소, 체중 감량은 추천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 우리 호르몬 체계가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체중이 늘어나면 그 호르몬 체계가 교란이 또 되고 또 수면무호흡이 있으면 이게 어려운 거야? 너무 어렵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야, 수면 아니 친구들하고 얘기할 때 네. 야 살찌면 안 돼. 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다 생겨 만병의 근원이다. 그거죠. 수면무호흡이 있으면 또 그런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가 올라가면서 그렇죠. 또 교란을 시키고 체중 감량이 또 교란을 시키면서 서로 이렇게 악순환의 고리로 그렇죠.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죠. 그거를 이제 사실은 아까 제가 얘기하고 싶었는데, 그러니까 이게 공부 잘하는 거랑 다이어트는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근데 이제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닌 이유는 그게 그러니까 실천하기가 어렵기 때문이고 진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바지에 실수할 수 있을 정도로 운동을 하는 의지를 발휘할 수 있는 사람 혹은 그럴 만한 시간과 어떤 그런 다른 자원을 동원할 수 있는 것도 사실은 일상생활을 하고 막 사회생활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쉬운 건 아닌데 그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뭐 양압기를 착용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그냥 어떻게 보면 이렇게 병원 가서 처방 받으면 또 가능한 부분이니까 그렇게 막 다이어트를 하는 엄청난 의지가 필요한 부분이 아니니까 그거를 하나를 교정하면 이제 그런 어떤 악순환의 고리를 하나를 끊는 그런 효과는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이어트가 어떻게 엄청난 의지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이어트는 엄청난 의지가 필요한데 그거에 비해서 양압기를 사용하는 건 상대적으로 쉽다는 거죠. 그렇죠. 네, 상대적으로 쉽다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공부를 하려면 학교를 가고 학원을 가야 되고 그렇잖아요. 그러고 우리가 체중 감량하고 싶으면 그래 환자들이 자꾸 와서 저한테 무슨 운동을 해야 되는지 묻는데 저 잘 몰라요. 근데 어떻게 알아? 운동을 하려면 헬스장에 가서 트레이너한테 물어봐야 됩니다. 그죠? 아니면 뭐 병원에 가고 싶다. 자기가 병이 있다 그러면 재활의학과 의사나 뭐 정형외과 의사 뭐 이렇게 찾아볼 수 있겠지만 트레이너한테 가야죠. 그리고 병이 있다 그러면 의사를 만나야죠. 그런 거죠. 뭐 무슨 얘기 하려고 그랬지? 그래 입증된 걸 해야 되죠. 입증된 거고 다이어트보다 상대적으로 의지가 덜 필요한 거는 이제 수면 확실히 그렇고 진단받고 치료받는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또한 이제 체중이 다가 아니기 때문에 입증된 치료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거 지금 49분인데 우리 뭐 해야 되지 않나요? 그런가요? 네. 아까 뭐 해야 된다면서요? 네. PD님 저희 이제 마무리. 우리 너무 많이 얘기한 것 같은데 재밌게. 네. 이제 저희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저희 하나 홍보 드릴 거 있어서 저희 올해 이제 3월 4일 날 수면연구학회에서 저희 이제 일반인 대상 강의를 좀 합니다. 그래서 현대인의 수면 부족 뭐 실태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고 우리나라가 얼마나 어떻게 안 좋은지 이런 거 정리해서 말씀드리는 시간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아까 계속 이제 저희 수면 다원 검사랑 양압기 치료가 이제 보험 안으로 들어오면서 혜택들이 있는 부분이 있는데 또 그게 또 미비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또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는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궁금하신 분들은 일반인 분들한테도 다 오픈되어 있는 행사니까 와서 들어보시면 뭔가 이렇게 또 여러 가지 정보를 또 얻어가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저희 안내 좀 드리겠습니다. 정말 대단하신 교수님들이 나오시네요. 그쵸. 완전 다 스타들이시죠. 스타도 스타지만 저분들의 저런 학문적, 의학적 업적을
따라가라고 저희 어머니 말씀하시죠. 공부 열심히 하라고. 공부 열심히 해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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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런 분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참 있다는 게 우리나라가 참 복받은 것 같습니다. 네, 정말 그렇습니다. 네, 오늘 방송은 그러면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 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2주 후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 안녕.